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혜택한 교수님 연구실의 양지웅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다음과 같은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혜택한 교수님 연구실에서 퀀텀 닷에 대해 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퀀텀 닷은 그 크기와 모양에 따라 퀀텀 컴파일링 같은 이펙트에 의해 특이한 광학적, 전기광학적 성질을 보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가 연구하는 분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로 카드뮴 셀레나이드 클러스터와 같은 것을 도핑하여 기존에 보지 못하였던 매우 작은 크기의 퀀텀 닷에서 마그네틱 도핑된 세마이컨덕터의 성질들을 분석하거나 요즘 기존 퀀텀 닷 연구들은 주로 카드뮴이나 레드 기반의 중금속 기반의 퀀텀 닷을 사용하였는데 이를 대체하기 위해 커퍼 인듐 셀레나이드와 같이 중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반도체 물질을 퀀텀 닷의 형태로 만들어 그 성질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태양 전지에 대한 성능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끝으로는 실질적으로 다양한 일렉트로닉 디바이스에 퀀텀 닷을 도입하기 위한 프린팅 기술과 이를 이용한 플렉서블하고 웨어러블한 디스플레이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에서는 매우 작은 카드뮴 셀레나이드 클러스터를 망간으로 도핑하여 그에 대한 성질을 분석한 연구들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노 클러스터는 크기가 대략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대략 2나노 이하의 매우 작은 원자와 나노 입자의 중간 상태에 해당되는 물질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나노 클러스터들은 최근 나노 입자의 뉴클레이션 과정이 중간에 프리뉴클레이션 스테이트를 거치는 멀티 스텝인 이미 논클래식한 테스트웨이를 따르는 측면들이 강조됨에 따라 이러한 프리뉴클레이션 스테이트에서 주로 나타나는 나노 클러스터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나노 클러스터들은 주로 쿼시스테이블한 상태로 반응 중간에서 많이 관측되어지지만 이를 따로 분리해내기가 어려워 그 성질 자체에 대한 많은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반도체 기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도핑의 경우 반도체 나노 입자의 성질들을 많이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큰 관심사로 많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그네틱 이온을 반도체에 도입한 다이루티드 마그네틱 세마이컨덕터의 경우 미래 스핀트로닉 응용이 기대되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노 입자에서의 도핑은 기존 벌크에서보다 더 어려움이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노 입자에서 도핑 과정은 주로 그로스 과정에서 임퓨리티의 서페이스 어스톱션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나노 입자의 경우 크기가 작기 때문에 특히 크기가 작아질수록 임퓨리티들이 달라붙을 확률이 줄어들어 크기가 작은 나노 입자들을 도핑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 기존 연구들은 주로 2나노 이상의 큰 나노 입자를 이용한 경우에 대해서나 도핑된 나노 입자들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프리뉴클레이션 스테이트의 나노 클러스터 단계에서 마그네틱 아이온으로 도핑을 진행하여 그에 대한 성질을 보고자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카드뮴 할라이드 아이온과 망가니즈 할라이드 아이온 그리고 셀레노 카르메이트의 루이스 애시드 베이스 리액션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카드뮴 셀레나이드 클러스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맷 스펙트럼으로 분석한 결과 이러한 카드뮴 셀레나이드 클러스터는 카드뮴 셀레나이드 13개로 이루어진 클러스터로 망간이 도핑됨에 따라 카드뮴이 망간으로 취환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얻은 카드뮴 셀레나이드 클러스터를 다양한 옵티컬 스펙트로스코피를 통해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UV 옵섭션과 PL 분석을 통해 보았을 때 매우 작은 크기로 인해 그 밴드 엣지 영역이 UV 레지온으로 블루 시프트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PL을 통해 망간의 인터널 트랜지션을 관측함으로써 망간으로 매우 성공적으로 도핑이 잘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온도에 따른 밴드 엣지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밴드 갭의 변화가 기존의 반도체 이론인 갈시니 이퀘이션을 따라서 잘 이동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이러한 클러스터들은 매우 작은 크기임에도 반도체 밴드 스트럭처의 성질을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도핑에 의해 도핑 농도의 증가함에 따라 블루 시프트가 살짝 일어나는 베가드 시프트를 관측할 수 있었고 그 캐리어 라이프 타임 동안 전형적인 망간이 도핑된 카드뮴 셀레나이드 시스템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망간이 도핑된 카드뮴 셀레나이드는 대표적인 다이루티드 마그네틱 세마이컨덕터 물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질을 분석하기 위해 Magneto Optical Property Characterization을 위해 MCD 스펙트럼을 측정하였습니다. MCD 스펙트럼은 다음과 같이 패러데이 지오메트리에서 좌평광된 빛과 우평광된 빛에 대한 폭감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그에 대한 지만 스플리팅 효과를 계산할 수 있는 스펙트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MCD 스펙트럼의 제로 크로싱은 옵소션 스펙트럼에서 주로 밴드의 맥시멈에 해당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의 결과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옵소션 트랜지션의 맥시멈이 MCD의 제로 크로싱과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저희 클러스터의 픽이 실제로는 두 개가 아니라 여러 숨은 트랜지션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여러 숨은 트랜지션들의 오리진을 확인하기 위해 저희는 다음과 같은 이런 연구들을 따라 연구를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기존에 이론적으로 보았을 때 카드뮴 셀레나이드의 밴드 엣지의 경우 다음과 같이 토탈 가공동 영향가스에 따라 5개의 스테이트들이 디제너레이트 되어 있음이 예측되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컴펀더 사이즈에서 이 에너지 차이가 매우 작기 때문에 이 에너지들을 분리하여 보여준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클러스터는 매우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러한 에너지 스테이트들이 분리되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각 에너지 스테이트들에 따라 이러한 1스테이트의 경우에는 마그네토 옵티컬이 액티브하고 제로 스테이트의 경우 마그네토 옵티컬이 인액티브하여 MCD에서 전혀 반응을 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그네토 옵티컬이 액티브한 트랜지션들의 경우 다음과 같이 매우 큰 값의 이펙티브 지펙타를 나타내어 향후 스핀 트롤링 어플리케이션에 기대 가능한 물질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온도별로 MCD 스펙트럼을 찍었을 때 이러한 MCD 스펙트럼의 앰플리튜드가 브레일로우린 이퀘이션을 잘 따름으로써 현재 클러스터에서 나타난 마그네토 옵티컬 액티비티의 오리진이 SPD 익스체인지 커플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선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희 클러스터들이 다음과 같이 언더업된 클러스터, 모노덥된 클러스터, 바이덥된 클러스터의 믹스처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클러스터에서 망간이 도핑된 아토믹 개수에 따라 어떻게 다른 성질을 나타낼지를 밝혀내고자 후속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를 위해 망간이 도핑된 클러스터를 매우 다양한 농도로 얻었으며 매 스펙트럼을 통해 각각의 스피시스들의 파퓰레이션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얻어진 다양한 도핑 농도를 지닌 클러스터들을 MC 스펙트럼으로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하여 망간 도핑 농도에 따른 지만 스플리팅 세기의 변화의 추세는 다음과 같았는데 이는 벌크에서 매우 다른 경우입니다. 벌크에서는 주로 이 도핑 농도와 지만 스플리팅 밸류가 비례하기 때문에 여기 이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선형적인 추세를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는 도핑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다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저희의 클러스터의 경우 도핑된 망간의 숫자에 따라 마그네토 옵티컬 액티비티의 변화가 있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노도핑된 클러스터에서만 마그네토 옵티컬 액티비티가 나타나고 바이도핑된 클러스터는 안티페로 마그네틱 커플링에 의해 마그네토 옵티컬 액티브하지 않다는 경우를 가정한 결과 실험 추세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에 대한 이를 다시 한번 뒷받침하는 결과로서 다음과 같이 온도별 MCD 스펙트럼을 찍었을 때 다음과 같은 브레일로우린 빛을 따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한 안티페로마그네틱 커플링 온도가 도핑 농도와 상관없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도핑 농도와 상관없이 실제 마그네토 옵티컬 액티비티에 기여하는 화학종의 종류가 단 하나인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마그네토 옵티컬 액티비티를 나타내는 화학종은 모노도프된 클러스터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중금속 기반의 퀀텀닷을 대체하기 위해 커퍼 인증 셀레나이드 퀀텀닷을 합성하고 이에 대한 태양전지 측정에 대한 연구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퀀텀닷의 경우 특이한 과학적 성질들을 지닐 뿐만 아니라 또한 멀티플 엑시턴 제너레이션 페노미나 등을 통해 퀀텀닷 소라셀에서 태양전지의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어 3세대 태양전지로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기존 퀀텀 솔라셀 연구의 경우 주로 헤비메탈이 포함된 카드뮴이나 레드 찰커제나이드 기반의 퀀텀 다스를 이용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저는 이를 대체하고자 헤비메탈 프리한 퀀텀 다스를 합성하여 솔라셀 연구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2세대 태양전지에서 주목하였던 물질인 커퍼 인증 셀레나이드 퀀텀 다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커퍼 인증 셀레나이드의 경우 벌크에서 태양전지에서 주로 사용되는 물질인 타이타니아의 밴드갭을 비교했을 때 일렉트론 인젝션이 이펙티브하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커퍼 인증 셀레나이드 퀀텀 다스를 다양한 크기로 합성하여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크기에 따라 밴드갭을 조절할 수 있었고 밴드갭뿐만 아니라 밴드 얼라이먼트를 조절하여 타이타니아로의 일렉트론 인젝션이 효율적으로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 크기에 따라 다음과 같은 태양전지 성능을 나타내었으며 앞서 밴드 다이어그램에서 가장 효율적인 일렉트론 인젝션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대략 4나노 크기의 커퍼 인증 셀레나이드 퀀텀 닷에서 가장 효율적인 태양전지 성능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저희가 이 논문을 발표하고 많은 그룹들이 또 커퍼 인증 셀레나이드 퀀텀 닷을 이용하여 태양전지 논문들을 발표하였으나 여전히 카드뮴이나 레드 기반의 퀀텀 닷에 비해 낮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석 연구를 진행하였는데요. 나노 입자의 경우 그 표면적이 매우 넓기 때문에 표면에 의해 여러 가지 많은 영향들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저희의 경우 타이타니아 커퍼 인증 셀레나이드 광전극에서 표면 처리를 통해 태양전지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다음 연구들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커퍼 인증 셀레나이드 타이타니아 같은 나노 스트럭처의 표면에 많은 디펙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 광전극 전체를 징크 설파이드 보호층을 도입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XPS와 TM 그리고 SEM 결과들을 통해 광전극이 징크 설파이드로 잘 코팅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광전극의 보호층의 두께에 따른 태양전지 성능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하여 얻은 결과는 대략 7사이클의 징크 설파이드 레이어를 도입하였을 때 가장 높은 효율을 보여주었으며 이 효율의 경우 당시 헤비메탈 프리 퀀텀 닷 솔라셀에서 가장 높은 효율이었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보호층의 두께에 따른 일렉트론 다이나믹을 분석하기 위해 일렉트로 임피던스 아날리시스와 PLDK를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호층의 두께가 두꺼워짐에 따라 여러 리콤비네이션들이 억제되어 기존의 앞선 결과들이 좋게 나타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는 이러한 퀀텀 닷을 실질적으로 다양한 일렉트로닉 디바이스를 도입하기 위한 프린팅 방법과 이를 이용한 플렉서블한 웨어러블 LED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렉서블하고 웨어러블한 LED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로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컨벤셔널한 이놀가닉 LED나 올가닉 LED를 이용한 플렉서블 LED의 경우 높은 턴온 볼테이지나 낮은 밝기에 의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퀀텀닷 LED의 경우 퀀텀닷의 성질에 기인한 매우 샤프한 발광 특성과 그리고 매우 얇은 액티브 레이어에 의한 어느 정도 플렉시빌리티를 줄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낮은 전압에서도 매우 밝은 일렉트로루미니스턴을 나타낸다는 점 때문에 웨어러블 디스플레이에 매우 적합하다고 저희는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퀀텀 닷을 실질적으로 LED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스핀 커팅 방식이 아닌 드라이 트랜스퍼 방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디스플레이에서는 다양한 색깔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한 평면 위에 다양한 퀀텀 닷을 크로스 컨테미네이션 없이 원하는 위치에 도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프린팅 방식들을 위해 기존에는 양각 스탬핑 방식이 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디스플레이 기술의 발달함에 따라 이러한 디스플레이 해상도도 역시 큰 문제로,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고해상도의 퀀텀닷 프린팅 기술 구현을 하기 위해 음각 트랜스퍼 프린팅 기술이라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양각 트랜스퍼 프린팅의 경우 상대적으로 퀀텀닷의 어디전이 약한 스탬프가 퀀텀닷 레이어를 픽업하는 과정에서 패턴의 모양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해상도가 높아짐에 따라 그 패턴을 정확히 구현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희 음각 전사 방식의 경우 픽업 단계에서는 정면을 픽업한 뒤에 매우 어디전이 높은 음각 트렌치를 이용하여 원치 않는 부분을 파내는 방식으로 패턴을 구현하여 매우 정확한 패턴들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구현한 패턴은 기존에 상용화되어 있는 휴대폰보다 훨씬 높은 픽셀들을 잘 구현할 수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현한 패턴들을 기존 방식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패턴의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저희의 방식이 훨씬 우수한 결과를 나타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트랜스퍼 방법을 멀티플 트랜스퍼를 통해 대면적 전사가 가능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트랜스퍼 기술을 도입하여 다음과 같은 픽셀로 구성된 화이트 LED를 구현한 결과입니다. 픽셀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서로 다른 퀀텀닷 간의 에너지 트랜스퍼가 최소화되어 매우 고성능의 화이트 LED를 트루 하이트 빛을 내도 잘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기술을 역시 웨어러블한 형태의 퀀텀닷 LED를 만드는 데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진 웨어러블한 LED의 경우 굉장히 두께가 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트레쳐빌리티를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20%가량의 스트레칭을 진행하였을 때도 그 성능이 잘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능 특성을 이용하여 사람 피부에도 쉽게 부착할 수 있었으며 다음과 같이 구부려졌을 때도 잘 작동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웨어러블 QLED의 경우 기존 웨어러블 형태의 올가닉 LED나 인올가닉 LED에 비해 훨씬 높은 밝기를 나타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 피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곡면에도 변형 가능한 채로 붙일 수 있었으며 좋은 인캡슐레이션 레이어로 인해 다음과 같이 물속에서도 잘 작동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